안녕하세요. 카이텍 수학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24년 겨울학기 예비 고3 감마반 수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강의 개요, 강의의 목표, 그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어떤 교재 쓰고 있는지 안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걸 저희가 맨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오더 노트나 피드백 어떻게 드릴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계획표, 향후 커리큘럼, 그 다음에 수강에서 유리점, 여기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미적분 예비 고3들은 지금 겨울방학 때 좀 바쁩니다. 일단 미적분을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많고, 물론 한 번 한 친구도 있는데, 한 번 한 친구들도 거의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많이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적분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미적분 기본 강의와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수요일 6시,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그 시간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23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수업은 기존에는 이제 기존 계획은 이제 화목 저녁에 정규라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주 4회로 와야 되고요. 거기다가 수강료 부담도 너무 많이 커서 1월 9일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해서 학교를 안 가게 되면 1월 9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특강의 형태로 3시간씩 수능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최훈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수능 준비를 겨울방학 때 탄탄하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4월 거의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올해도 불수능이어서 어려웠겠지만 내년이라고 쉽다 보장도 없고요. 거기에 수학 원투도 아이들 많이 까먹은 상태고, 다시 기본 개념 복습하면서 공통 과목들을 겨울방학 때 탄탄을 해놔야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또 선택 과목도 해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좀 많이 수능 기출에 대한 어떤 해석, 또 능용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수리논술은 이제 주 1회 수업으로 1월 10일 날 수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요거는 숙제도 없고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한 번씩 3시간 투자하셔서 수리논술에 어떤 기본을 닦는 그런 수업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한은 오후 1월 10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보통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기하에 대한 우리가 수능으로 기하를 선택하진 않을 테니까 내신에서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A만 나오면 되는데, 그 준비는 겨울방학 때 기본적인 거 한번 보고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하는 거 열심히 듣고 학교 프린트를 항상 내주세요. 그러면 그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의 숫자 바꿔서 되게 쉽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충분하게 A가 나올 수 있는데, 겨울방학 때 기하도 한 번도 안 보고 3학년 때 딱 처음 가서 처음 기본 개념 익히고 이러면은 상당히 준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방학 때 바쁘겠지만 기하 한번 정리를 하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클리닉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클리닉은 시간이 지금 8시, 10시에 봤는데 방학 때는 6시, 10시가 가능하고요. 왜 이걸 8시, 10시에 적어놨냐면, 아이들이 고3의 3월부터는 저희가 항상 매주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학점 자체적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획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 아이들이 지금 고3 아이들이 수요일, 토요일 날 정규다 보니까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비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비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수학이 10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시간 맞춰서 조교 선생 감독 하에서 실전처럼 매주 모의고사를 치게 돼 있고, 요거는 아이들 저희가 다 보게 할 겁니다. 수능은 실전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3월부터 매주 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양도 엄청나고요. 오답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월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시험 끝나고 8시부터 10시까지 화목에 클리닉 시간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또는 토요일 날 오전 1시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또는 다 시간이 안 되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클리닉은 제가 수업이 워낙 많고 지금 제가 클리닉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다 비워놓고 클리닉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업이 다 꽉 차 있어서 클리닉을 못하고 대신 이제 조교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제가 조교 선생님한테 어떤 걸 해달라 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닉에 불려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숙제 때문에 불려옵니다. 어머니. 그 숙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현석
조교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고려대에 다니고 있고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요.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다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뭐 명문대생들도 수학을 시험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봐서 수학적 실력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질문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도움을 받게 할 거고요. 교재를 안내드리면 교재는 미적분은 이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강의할 거기 때문에 마플 교과서라는 기본 개념서인데 뭐 아시듯이 요거는 개념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유형도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유형 연습할 수 있도록 뭐 또 유형이랑 비슷한 문제, 뭐 중간 문제, 응용 문제로 돼 있고 단원 끝날 때도 베이직, 노멀, 터플에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마플 교과서, 아시듯이 이제 고쟁이,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나 책으로 좀 더 심화된 기출 그 내신 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교재는 뭐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면 여기 안에는 이제 최신 기출문제, 5개년 기출문제 4점짜리를 다 담아놓은 베타랑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이제 뭐 작년 것도 한번 보겠지만 또 나오게 되면 계속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좋은 그 스타 강사들 엔제들 문제 확보해서 같이 풀고, 킬러스 좀 뭐 최고 난이도의 킬러만 따로 모아놓은 문제집도 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선생님 자체 교재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리논술 교재는 이제 로그인이라고 해서 중하위권,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의 최신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수리논술 처음 입문하게 되고, 기하는 이제 마플 교과서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목표는 당연히 내신에서 1, 2등급이고 제가 뭐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에서 3등급이면 인서울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1에서 2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뭐 아시듯이 이번에 불수능이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원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등급은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1등급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표준 점수가 올라가서 정시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아시듯이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한 얘기인데 수지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대입 실적이 엉망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엉망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저조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위 10개 대학,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또는 뭐 카이스포츠 이런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는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리논술이나 정시로 가는 비율이 높은데 올해는 정말 결과가 안 좋을 거라 예상이 돼요. 지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수리논술이나 정시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내신이 워낙 좋다, 뭐 1등급 중후반이나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당연히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을 신경 쓰셔야 되지만 2학년 겨울까지 딱 봤을 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명확하게 설정된 상태에서 뭐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으로는 학생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수능도 이제 계속 3월, 4월, 6월, 7월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야 아이도 탄력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겨울방학 때 수능 공통과목 수학 1, 2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이거는 3월 달부터 들어가는 교재인데 미적분 내신 알파, 저희가 알파라는 교재 뭐 계속 사용해 왔지만 그거는 강남 분당 수지 기출 문제를 단원별 유형별로 섞은 교재고요. 뭐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마스터피스라는 제 자체 교재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개념, 심화 개념해서 유형별로 개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는 뭐 지금도 베타라는 교재 쓰고 있지만 최신 5개년 기출 문제 4점짜리만 해서 단원별 유형별로 해가지고 수능 유형의 공부를 해서 뭐 내신 준비가 당연히 수능 대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 자연스럽게 미적분 선택 과목으로서의 수능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최훈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수능에 들어갈 그런 문제들 설명을 다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논술은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기출 문제로 좀 쉬운 것부터 먼저 연습을 시켜서 차츰차츰 서울 중상위권 뭐 메디컬 논술까지 저희가 1년 동안 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이건 이제 뭐 수능 약간 그런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오면은 과제에 대한 질문을 해제를 하고요. 그 질문 해제가 끝나면 테스트를 매일 보고 테스트 오답을 한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하고 유형 설명하고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간의 배분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아이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개념 설명과 유형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뭐 수능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능 공통 과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기본 심화 개념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지만 그 비중을 좀 낮추고 약간 문제풀이 위주로 가고, 그런 건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순서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수업 구성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종이를 줘요. 그래서 아이들 좀 다 일찍 와서 질문을 빨리 낸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취합을 해가지고 먼저 질문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 지체될 것 같다, 과제 질문을 취합하는 게 지체될 것 같다면 제가 테스트를 먼저 주고요.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 종이를 먼저 줘요. 그러면 저희는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안에다가 질문 번호를 아이들 적게 돼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지만 그 질문을 저희가 취합해서 테스트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테스트 일단 스탑하고 과제 질문 먼저 풀어주고, 그 질문이 다 끝나면 다시 테스트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생별 수업 프로는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요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요 안에 이제 저희가 뭐 미적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플 교과서랑 유형버섯 고정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가 수업 누구 질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 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치 볼 거 없이 다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요걸 이제 다 풀어주고요.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이 질문 너무 많이 한다, 너무 기본적인 것까지 질문을 한다 하면 그거는 그 학생만 따로 불러서 가고,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나 중상위권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과제가 다 못했다 하면 여기다 이제 학생 스스로 어디를 못했다라고 적고, 너가 언제 나와서 할래? 라고 해서 이제 클리닉 시간을 학생이 적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아이들 테스트 볼 때 다 일일이 확인해, 숙제 검사하면서 확인해가지고 너 언제 나와서 그 숙제 다 할래?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강 문자 잡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답 노트인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과제별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에 질문을 적어내면 그 질문을 저희가 데스크에 드렸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질문 번호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쌍둥이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해서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미적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23일날 저희가 토요일날 개강을 해가지고 이런 순서인데, 미적분은 공부해야 될 내용의 양은 고등수학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학2라는 것도 미적분, 옛날 문과 미적분인데 그 기본적인 틀을 해서 함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틀은 수학2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좀 더 있지만요. 그래서 수학2가 조금 유난하게, 그러니까 잘 되는 친구들은 미적분도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플 교과서랑 고쟁에 충분하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이 돼 있고, 논술 같은 경우는 1월 10일에 저희가 개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 좀 쉬운 학교부터 먼저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요. 논술은 제가 뭐 설명에는 다 드렸지만은 이 수리논술 기출문제, 그 대학에서 내는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교과적 안에서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보고서라고 대학이 문제 출제할 때마다 그 교육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냈을 때 대학 과정을 배워야 하느냐, 사교육을 유발하느냐, 아니면 교육과 과정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과 과정 안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10년 전 같은 경우는 논술이 막 이상한 주제도 많이 하고 대학 있는 내용 막 끌어와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선생님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출문제 보면 애들도 느껴요. 그래서 요 논술 준비라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논술 수업은 숙제도 없고요. 3시간 수업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전 시간에 답안지를 쓰고 내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 개별 첨삭을 다 합니다. 개별 첨삭을 다 해서 그걸 다시 나눠주고, 전 시간에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답안 작성 요령들 이런 걸 같이 첨삭된 거랑 같이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고 끝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씁니다. 자, 논술은 보통 100분 아니면 120분 정도 이제 그 시험 시간인데, 저희는 이제 100분 정도,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100분으로 해서 그 문제를 다 쓰고, 그거를 제가 다 걷어서 첨삭하고 다시 돌려주고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논술은 숙제도 없다. 그러니까 뭐 대부담 없이 꾸준하게 하면 좋고요. 제가 왜 수리 논술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논술이 자체가 수능 준비가 돼요. 수능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준비가 자체가 돼 있고, 좋은 문제도 많고요. 논술 쓰면서 논리적인 어떤 정리 습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꼭 뭐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파이널만 들어도 된다. 합격생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뭐 파이널만 들어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들었는데도 불합격한 친구도 있고, 사람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논술은 수학적 내공에 의해서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적으로 소양이 많이 올라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수학이 약한데 뭐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시작해봤자 수학적으로 약한 애들 어떻게 논술에 붙습니까? 수리 논술은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고,
내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풀 수 없고요. 형식적인 어떤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2주면 다 잡힙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잡아가는 건 금방 잡히고 결국 관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내느냐 풀어낼 수 없느냐 답을 정확하게 내느냐 이런 게 관건이기 때문에 수학적 내공을 기르는 형태 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4점짜리 준비하는 문제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기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하는 겨울방학 때 기본적인 거 한번 단단하게 좀 잡아놓고 학교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기하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직전 때 질문만 좀 받아 그 학생 프린트 질문만 다 받아주면 애들 다 A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겨울방학 때 한번 어쨌든 봐야 됩니다. 보고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듣고 프린트 잘 받아서 그 오답 프린트 여러 번 풀고 오답 잘 내면은 다 A는 나옵니다. 네. 자, 미적분에 대한 향후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겨울학기 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다 소행을 하면 3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주 2로 원래 수요일 토요일 수업이었잖아요. 그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좀 횟수도 많고 할 게 많아서 그런 건데 이제 수요일 토요일 날 다시 주 2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미적분 중간고사 내신 기말고사 대비도 하면서 수능 수업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교재는 저희 자체 교재 미적분 알파 베타 아까 설명드렸죠. 또 카이텍 수능 베타라는 교재로 미적분 내신과 수능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름 학기 때는 수능 수학 이제 기말고사 3월 1일까지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내신의 짐을 벗어 던지고 수능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그다음에 9월 11월 파이널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 교재와 어떤 대치동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뭐 시대인지 문제 다 저희가 합수를 해가지고 풀고 있고요. 이건 수리논술인데 겨울학기 때 중화이권 대학 기출문제 먼저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회로 그냥 3시간씩 꾸준하게 쓸 거예요. 숙제도 계속 없고요. 그래서 중상위권, 뭐 서성한, 뭐 연대, 고대 논술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름학기까지 좀 중상위권 대학의 기출문제들 다 보고요.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이제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 메디컬 논술도 하고 아니면 뭐 꼭 메디컬이 아니더라도 뭐 중앙대, 경희대 요쪽 라인도 준비하는 친구도 많은데 그런 라인대 문제도 이제 어려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높여서 공부를 파이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요 수업을 들을 때 지금 수능 출제 기조가 상당히 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유형이 답습돼 있어서 좀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그 유형 잘 익히고 킬러를 버리는 전략을 취하면 2등급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작년만 해도 미적분이 쉽게 나와서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에 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이런 선택한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미적분 쉽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미적분이 훨씬 어려웠죠. 공통과목보다 미적분이 어려워서 그런 어떤 기조가 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미적분이 어려웠으면 내년에도 쉬울 거란 보장도 없고 어려울 거란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공부를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 내신 문제도 그 수능이 조금 막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쉬웠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내던 난이도 받는 학교에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지 않을까,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전통적 킬러 문제, 뭐 옛날에 뭐 30번이나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들이 막 너무 어렵고 나는 게 좀 쉬웠다면 지금은 아시듯이 전체적인 4점짜리 문제 난이도가 다 올라가고요. 그 극상위로 어려웠던 문제들 난이도 낮추면서 이제 오히려 최상위권한테는 조금 쉬운 문제가 됐지만 중상위권한테는 더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그런 출제 기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형을 뭐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유형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 암기식, 유형 암기식 공부를 했을 때는 전혀 이제 1등급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습관이 됐기 때문에 수학은 항상 문제를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본 개념 잘 익히고 수능 문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기본 개념이 적용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쳤을 때 왜 놓쳤는지 어떤 개념을 잘 내지 못했는지를 그렇게 공부를 정도 있게 하셔야지 뭐 우리가 올해 수능 불순이었고 만점짜리 하나밖에 안 나오고 막 수능 수학 그 최고점 100표점 148점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기본기에 더 충실한 공부를 정도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미적분도 이제 어렵게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논술에서도 이제 수리논술도 뭐 수학 1, 2, 뭐 기하, 확통 대부분 이제 중상위권 좋은 대학들은 전 과목에서 다 내거든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미적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맞다. 수업이 끝나면 제가 뭐 지금 재원생도 그렇지만 항상
그 수업 끝났을 때 그날 했던 진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과제 성취도를 A, B, C, F로 평가해서 드리고, 이렇게 끝나면 과제 성취도라든가 그 다음 과제 뭔지, 진도 어떤 내용 나갔고, 만약에 뭐 성적이 저조하 그러면 제 의견도 적어 드리고요. 그런 학생별 수업했을 때 매 수업 끝나면 그 1일 알림장 형식으로 매일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고3들 예비 고3 1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는데, 우리 수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좀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